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국내외 소식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보셔야 될 더 중요한 이슈와 종목들까지 한번 연결해보는 시간 모닝 스탠바이 시작해보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월요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어쨌든 상승 마감을 끝에 가서 하는 거래를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국내장에서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옵션 만기에 관련돼서 사실 3대 지수는 좀 약세로 좀 시작을 했고요. 특히 막판에 좀 저가 유입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 시장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최근까지는 좀 잠잠했었습니다. 관세에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좋은 얘기 없었죠. 네, 드디어 이제 입을 열면서 SNS를 통해서 4월 2일에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언급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당히 좀 많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오랜 기간 친구였던 어떤 나라들로부터 사실은 좀 많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돈을 돌려받을 시기가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뭐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대화를 분명히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결국 관세를 피할 거면 공장을 지어라.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승전 자기 나라를 공장을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뭐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관세는 거의 디폴트화 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런 가운데 좀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8%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HBM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특히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치도 윗돌았고 좀 올해 좀 가이던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의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좀 증권사들마다 약간 목표가의 어떤 이 상향과 하향을 좀 조정하는 게 좀 약간 상이했다. 그러니까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좀 하향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정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지난 분기에 37.9%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38.4. 그러니까 한 0.5% 정도 살짝 멈췄는데 요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같은 좀 소비자용 메모리 칩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제 보면 이제 가이던스죠. 그것도 지금 36.9가 시장 예상치인데 36.5 그러니까 한 0.4% 정도 이제 못 미친 건데 이렇게 이제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8%죠. 근데 전망치 같은 경우도 HBM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캐파를 확대했다는 부분인데 요게 또 마진을 또 약간 누른다 어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0.4에서 5% 정도 약간 미스가 날 거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는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상당히 주가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반도체 영향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한화, 이제 HLB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급락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두 그룹의 지금 주가의 진정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3월 30일 날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좀 이제 좀 순환매가 좀 빨리 돌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빨리 차익 실현 나오고 좀 적게 오른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가는.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24, 26, 28 계속 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 금융 뭐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만 네. 우리나라 자체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이슈를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반도체 소부장 쪽과 관련해서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장에도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이런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일단 제일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셨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좀 넘어가는 모습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어버 반도체 특히 이제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전도체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네네.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IS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뭐 HBM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유리기판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의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저는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지난주에 드디어 6만 전자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매매 현황을 보시면 지금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금 지난 한 주 5일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뭐 이제 기타 법인은 이제 자사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거고 지금 기관과 그다음에 연기금도 뭐 지난주에 조금 들어온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지난주에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죠. GTC에 관련돼서 일단은 젠슨왕 입에서 삼성전자가 얘기가 나올까 말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얘기가 좀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지금 HBM 관련된 쪽은 아닙니다만 DDR7과 관련돼서 어쨌든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지금 광폭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사직생이라는 어떤 상당히 결연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베이징 샤오미 자동차 공장도 보고. 네,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CEO 같은 경우도 강한 좀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식을 상당히 고조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HBM3E 관련된 얘기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퀄테스트 중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블랙엘 다음 시리즈인 블랙엘 울트라 쪽에서는 아마 납품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납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춤형 반도체로.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브로드컴에 납품을 하고 사실 어떻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약간 대척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에도 들어가고 엔비디아까지 잡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HBM에 대해서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마켓시어 입장에서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대개도 캐파가 좀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약간 좀 팔로우적인 어떤 스탠스입니다만 뭐 맞춤형 반도체, 그다음 엔비디아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때 SK하이닉스를 좀 잡을 만한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 모건 스탠리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얘기를 했던 되게 유명한 어떤 외국계 증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반도체 바닥에 대한 부분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목표가를 좀 올렸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업황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혀 나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다음 달
1분기 지금 잠정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아무래도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컨센서스, 1분기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좀 증가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하락을 얼만큼 방어하느냐. 다만 이제 이런 업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키워드의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전 초반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피해 가시나 싶었는데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십니다. 앞서 제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관련주로 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앞에서 뭐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또 하나 종목을 좀 갖고 왔고 그 종목이 바로 이제 테크믹이라는 종목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쪽인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 지금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제조된 메모리 칩의 어떤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지금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지금 꾸준하게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스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핸들러 같은 경우도 약간 소모성 부품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간 계속 교체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지금 HBM 장비 시장에도 좀 제가 볼 때는 진출을 했는데 특히 큐브 프로보라는 어떤 이제 HBM 검사 장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BM의 어떤 시장의 본격화, 여기서 또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본격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입지를 상당히 잘 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테크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를 또 개발하고 수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32,000원 갔다가 올라오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떤 조정이라든지 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땐 거의 타격이 없지 않을까. 주가 수준 자체는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갖고 왔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한 47,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2차적으로 55,000원에서 목표가를 약간 좀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으로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관세와는 살짝 좀 비켜갈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앞에서 이제 제가 이재용 회장의 중국 방문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어떤 외교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지금 21일 날 이제 일본에서 만났죠. 그래서 양자회담을 좀 가졌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목해볼 점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잘 됐네요. 네, 일단은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에 대한 부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걸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결국 미국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기 편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의 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단은 본인한테 유리하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부인했고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효과 자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을 중국 입장에서 뭐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인정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좀 공격적으로 아마 이 부분을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비자면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계속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뭐 지난 11월에 지금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죠. 뭐 우리도 그런 것도 예. 있었고, 그 다음에 한중 문화부 장관 회담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의 고류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달에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제 10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초청도 했었고, 예.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을 좀 한시적 비자 면제하겠다고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양측에서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미키 세븐인가요? 이게 지금 중국 전역 영화관에서 좀 개봉을 하면서 사실 화난 영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의 뉴스를 좀 토대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는 어떤 키워드가 예.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좀 이번 주에 좀 볼 게 많은 그러네요. 좀 이벤트가 조금 많은 상황에서 이 중국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볼만한 것으로 좀 좁혀드리고 있는 윤여민 이사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알령에서 지금 나온 것이, 뭐 영화 같은 이런 문화라든지 또 엔터, 이런 쪽들의 얘기 좀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주는 어디로 들어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확실하게. 하면서, 네.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고요. 네. 바로 이제 APR이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기 쪽으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화장품이라든지 디바이스 쪽에서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2024년 지금 작년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 한 7,700억 정도 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YOY,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 3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매출을 지금 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700억, 올해 1조.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력. 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디바이스랑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뭐 중국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쪽으로 온라인 판매를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유럽까지도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충분히 화장품 섹터에서 좀 고성장을 좀 이루면서 또 한한령에 대한 어떤 회제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들 특히 이제 뭐 대형 화장품도 제가 볼 때는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에 대한 좀 제가 볼 때는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짜네요. 자, 그러면 APR 목표가 한번 궁금한데요.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1차적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APR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좀 숫자라든지 매출이 좀 나오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실적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계속해서 약간 메인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만한 재료들을 피할 만한 그런 안전한 종목 중심, 거기서 실적도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이번 주에 좀 제가 볼 때는 또 메인 이벤트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LNG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씀하십니까? 조선도 있겠지만 어쨌든 LNG를 좀 통틀어서. 통틀어서. LNG 뭐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피팅 밸브라든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와 관련된 이음 쪽 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예. 저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주가 레벨이 좀 적당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성광밴드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팅이군요. 예. 네. 지금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금 오늘, 내일 이제 한국을 좀 방문을 하죠. 네. 그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은 참여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최근에 대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대만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만을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대만은 중국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 뭐 TSMC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렇죠. LNG 프로젝트 같은 상당히 좀 미국에 적극적인 어플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이 알래스카 주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쪽,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LNG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어떤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안 중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SK, 뭐 이제 이런 쪽, 특히 이제 GS 글로벌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들과 상당히 면담을 좀 진하게 갖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협상은 아니고 서로의 관심만 좀 표현한 정도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트럼프 1기에 의해서 2기 때도 상당히 좀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1기 때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드릴 베이비 드릴에서 이제 결국 이제 파서 이제 어쨌든 팔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재생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전통적인 화력, 원력, LNG 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이 트럼프 지금 어떻게 보면 2기 초반, 그러니까 내년 11월이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제가 볼 땐 거의 트럼프 말이 거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G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LNG 프로젝트가 좀 증가하면서 특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수출 물량의 50%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특히 작년에도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4분기에 뭐 영업이익 한 208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거의 한 200% 이상 늘어났다는 점. 그러니까 숫자도 상당히 좀 좋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어떤 중동 쪽의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에 상당히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하단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멀리 좀 보게 되면, 높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목표가 잡을까요? 일단은 좀 박스권에 좀 하단에 좀 내려온 지금 26,000원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3만 원대까지 좀 박스권 상단에 대한 3만 어떤 원. 트라이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셀온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오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번 주 좀 이벤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LNG 쪽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조금씩은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윤현민 이사의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 2주 연속으로 계속 강조해 주십니다. 기관이 6거래일째 사고 있네요. 테크윙이고요. 1차 목표가 47,000원, 2차 55,000원까지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알령 쪽에서 APR, 미용 의료기기 쪽이 되겠는데요. 1차 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자고 얘기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광밴드 보십니다. 1차 3만 원의 목표가로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